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수익을 못 올렸을 때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혼자 왕따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 손실 보지 않는 매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조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응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나면 좀 자신 있는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참습니다. 참고 또 참고.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장중에 잘 보지를 못했는데요. 중국 수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답니다. 예상과 다르게 아주 잘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타격을 받아서 수출이 꺾였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선방을 해버리니까 중국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어떤 연결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반응으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뒤에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그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코로나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더라도 너무 속단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의 견해였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죠.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300만 명이 실업자가 생겼다가 이번 달에 295만 명이 그 실업자가 생기면 300만 명에서 295만 명, 5만 명 그 적게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상승 쪽으로 배팅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든 뉴스들을 다 긍정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확진자가 뭐 2만 명씩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19,999명 나오면 해석을 어제보다 확진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2만 명이나 19,900명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계속 생기곤 있는데 그 증가 폭이 둔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트럼프가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1차 협상 타결된 부분에 중국에서 아직까지 그 물건 구매하기로 한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매를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무역 협상이 파토났다는 이런 쪽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 어제 나온 뉴스는 대화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제스처로 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또 한 1% 정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가 내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선물지수가 계속 1%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 증시도 오늘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상승과 미국 선물지수의 상승 이런 그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그 위쪽으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다우보다는 기술주 상승이 좀 더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나스닥이 지금 앞쪽에 그 저항대를 뚫고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 증시도 다우 증시에 연동돼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밀어 올리려는 힘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에 모르게 자꾸 뭔가 그 악재가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경제 재개를 하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만약 경제 재개를 했다가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또 그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불안감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배팅을 못하고 단타로만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신종 코로나 이전에 최고점 위치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옵션 만기 그리고 선물 포지션 이런 것들로 해서 외국인 기관 이런 좀 세력들이 거래소는 강하게 올라가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에 개인들이 거의 계속 매수를 했죠. 한 3, 4조 이상 매수했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다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거의 계속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도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매도를 했는데 이때도 계속 매도를 했죠. 근데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사게 팔고 비싸게 매수하는 이런 꼴이 나오니까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쉽게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만약 외국인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 한 450억 들어오고 기관이 한 1700억 들어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1300억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매수하면 확 튀어올라 버립니다.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다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거래소는 올라가려 그러면 계속 매도를 치려는 누르는 그런 힘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는 기술주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계속 좋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오늘 시장에 있었던 제가 봤던 특징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 중에 지금 아난티가 거의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 금강산의 골프장 리조트 뭐 이런 쪽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난티 쪽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에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장 후반에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쪽하고 철도 그 다음에 금강산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푸른 기술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박지원 의원인가 그분이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간의 물밑 접촉 이 부분이 이슈가 돼 가지고 북한하고 어떤 남북 경협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쪽이 좀 좋았고요. 그 다음 오늘 뉴스에 그게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용산에 한 분이 확진됐는데 환자 용산의 확진자하고 같이 다녔던 친구도 확진이 됐고 그리고 어제 확진자 분류는 안 됐는데 오늘 추가 검사했을 경우에 용산의 확진자 주변에 접촉했던 사람들 검사해가지고 현재 지금 15명이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셨는데 그쪽에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현재까지 15명이 확진자가 나온 걸로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뜬금없이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시젠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 다음 마스크 관련한 KM, 웰크론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 뉴스와 함께 우한폐렴,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밀어올리다가 뒤로 조금씩 밀리는 걸로 봐서 우리 정부에서 워낙 통제를 잘 하니까 용산의 확진자하고 접촉했는 사람을 전부 다 검사를 해버리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KM 한번 들어갔는데요. 약간의 손실로 그냥 손절하고 나와버렸습니다. 17,050원 들어갔는데 16,950원 하고 17,000 여기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한번 시세 줄 줄 알고 봤는데 크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매매하면서 좀 아까웠던 부분이 원격 의료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게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비트컴퓨터가 두 번째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인성정보 따라가고 있고, 알스포트 이것도 원격 관련한 종목입니다. 뭐 링네트 이런 종목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인성정보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마지막에 비트컴퓨터하고 인성정보를 잡았다가 이건 조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비케어가 25%, 26%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에서 25%대 27% 정도까지 거의 상한가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부분에 24%, 5% 정도 됐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봐야 5%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부대장 깨긴 비트컴퓨터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유비케어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면 보통 그 이렇게 관련 종목 움직일 때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비케어가 대장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종목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래서 어제 빠질 때도 보시면 어제 이 종목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가다가 여기서 그 의사들이 뭐 원격 의료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확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유비케어가 확 무너지니까 그 다음 뒤에 따라가던 그 비트컴퓨터 무너지고 그 다음 인성정보까지 확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올릴 때도 마찬가지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먼저 들어올리는 겁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 뒤를 따라서 이제 그 비트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3등인 인성정보는 그렇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오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마가 묶여서 움직일 때 웬만하면 대장주를 잡자. 이게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 심리가 여기 25% 올라가 있는 이 종목을 잡기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이 종목을 잡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게 또 상한가 가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대장은 끝까지 밀어올려 갖고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고 지금 보시면 매수 잔량이 126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잡았더라도 5% 먹고 내일 다시 또 갭으로 뜰 때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 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확실한데 제가 해보니까 거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따라가는 애가 적게 올랐으니까 얘가 오르겠지 싶어서 여기는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가보면 밀릴 때는 확 빠지고 못 들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비트컴퓨터도 한 13%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되밀려 버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장주를 잡는 것이 좋겠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여기 비트컴퓨터하고 인성정보 9,480원에 9,480원이니까 거의 밀릴 때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제가 손절하고 나서 바로 탁 튀어버렸죠. 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925원에 매도했거든요. 4,925원이니까 거의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버렸죠. 그래서 이거나 인성정보니까 그죠? 잠깐만요. 4,925원, 4,925원. 인성정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팔고 나서 다시 떠버리는 그런 증상이 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잡았다가 바로 매수가 적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일단 가능하면 대장을 잡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한 테마가 남북경협주 쪽하고 그다음 신종 코로나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주하고 그다음 원격 의료 쪽에 아마 유비케어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게 됐는데 유비케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종목을 잡지 않고 뒤에 따라가는 종목을 잡았다는 이 부분은 그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작용하는 것 같아요. 유비케가 대장으로 가고 비트컴퓨터가 두 번째 가고 인성정보 세 번째 갔는데 이게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듭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잘못된 습관인데요. 습관적으로 얘를 잡아가지고 떼어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헤매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묶여서 움직일 때는 대장을 무조건 잡자. 이걸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패수 좀 강했는데 이건 뭐 제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구산업하고 대창 이구산업 이 종목이 여당의 그 김태년 의원인가요? 그 여당 그 원내 대표 되신 분, 그분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아침에 끌어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 관련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니까 대창, 엑사이언시, 뭐 이 크리스탈 신소재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은 파트다 보니까 덩달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늘 그 장중에 제가 또 조금 아까웠던 거 TBC인데요. 그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한 4시쯤인가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그 잡았습니다. TBC가. 잡을 때 마음은 뭐였느냐 하면 그 주호영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당선될 걸로 보고 당선되는 시점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때 팔아먹고 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964원에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나서 눌렸을 때 여기서 잡죠. 그래서 964원에 잡아가지고 계속 가지고 오다가 그 대충 뭐 조금 남기고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쫙 올라가서 1020원까지 찍고 그 다음 밀려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잡고 나서 여기 올라갈 때 1000원대 넘어갈 때 이때 1020원인가 1040원에 주문 넣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그 제가 못 보는 사이에 발표 나버리면 급등했다가 밀린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그냥 손실 안 났을 때 정리하자 그러고 정리를 해버렸는데 뉴스 터지고 나서 바로 쫙 끌어올리다가 오히려 하락 마감해버렸습니다. 이런 건 거의 이걸 베타 콤플리에서 기정사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죠. 그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이 부분입니다.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발표 났는데 원내대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이 돼버렸으니까 이 종목은 더 이상의 재료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막 나간다고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원내대표 되고 나서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제 학교 선배인 것 같은데 말하는 투나 이런 거 보면 대충 스타일이 나오는데 내가 대권 후보 도전하겠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당을 잘 정비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 소멸을 해서 밀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딱 먹고 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대로 못 먹고 여기서 잡았다가 대충 한 요 정도에서 팔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팔고 나서 좀 있다가 확 올라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올라갈 때 팔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계속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그래서 날린 건 할 수 없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장 끝날 때쯤에서 동물구충제,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일바이오가 지금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일본에서 동물구충제 뭔 구충제 이름이 있던데 그걸 임상실험을 한다.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실험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제가 보긴 봤는데 링네트 말고 제일바이오죠. 여기 있죠. 제일바이오 구충제 이버맥틴 코로나19 일본에서 임상 소식한다는 임상 실험한다는 소식에 상승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시된다네요. 이거 이제 연결 지어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폐암 걸리신 분들이 동물구충제로 치료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충제가 폐암 치료, 암 치료되는 부분에
연관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재료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 주로 보면 동물구충제로 뭐 폐암 치료하는 김철민 씨인가 그분 뉴스 나오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들썩거렸죠. 그래서 그때 대장이었는데 마찬가지 오늘 그 폐암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폐 쪽에 연결되는 어떤 폐 손상을 주니까 그거 동물구충제 성분으로 신종 코로나를 치료하는 이런 쪽으로 일본에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재료로 움직였는데요. 가장 반응이 빨리 왔습니다. 뉴스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의 어디서 잡았냐면 저는 여기서 발견했네요. 이거 올라갈 때 그 뉴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침에 벌써 움직인 걸로 봐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갈 때 뉴스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잡은 것은 8,110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잡았네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동물구충제만이 아니고 요즘 그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들도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동해 쪽으로 제일 끝부분 거기가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존에 멧돼지들이 감염되는 지역에서 훨씬 오른쪽으로 벗어난 지역에서 돼지열병 감염된 돼지들이 발견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확률은 거의 떨어지는데 왠지 느낌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일바이오 그 200만원 잡았고요. 왜냐면 다른 걸 잡을 게 없었으니까 그 원격 진료도 지금 상한가 쳐버렸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머지 뭐 다 조금씩 모호했습니다. 근데 동물구충제는 그 동물구충제 부분은 이제 새로 나온 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돼지열병 부분도 그 한 번쯤 뉴스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바이오하고 그 다음 이글벳이 또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글벳 20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닭고기 뭐 이런 도축장에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육가공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재료로 마니커 FNG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 제가 상한가에서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제 빠지고 오늘 더 이상 안 빠지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결돼서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동물구충제, 돼지열병 이런 관련 종목으로 해서 이글벳 200만원, 제일바이오 200만원, 마니커 FNG 200만원 이렇게 세 종목을 담았습니다. 이건 뭐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그 시장이 너무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만 자꾸 들고 있으려니까 그것도 또 조금 아니다 싶어서 일단 오랜만에 포지션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너무 자꾸 그 도망다니는 듯한 그런 매매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뭐죠? 비트컴퓨터하고 인성정보 이 부분만 잘 컨트롤했으면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남는데 뭐 그런 작은 금액에 연연하면 또 안 좋다 싶어서요. 일단은 정리 다 하고 나서 지금 현재 899만원입니다. 현금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현금은 조금은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움직이는 쪽에 따라가기 위해서 현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종목 600만원 하고 현금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가 899만원에서 마이너스 4만원입니다. 현재 전업투자 시작하고 나서 수익률은 4%고요. 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집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뭐 1년 반 동안 했는데 경험은 도대체 언제 샀느냐고 묻는데 옆에서 합니다. 경험을 언제 샀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험을 열심히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그 경험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 앞쪽에 영상을 올리니까 분위기가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이제 장 끝나는 후반부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배산, 산 이름이 배산입니다. 술잔, 잔 배자를 써서 술잔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배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산 정상 약간 밑에 거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동해바다 쪽을 바라보면 아마 이쪽 부분 여기가 동쪽이 될 겁니다. 태양이 여기서 떠오르거든요. 이쯤에서. 그래서 여기가 센텀시티, 뾰족한 요 건물 보이는 이 자리가 센텀시티고요. 그 다음 광안대교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광안대교 끝나고 나서 이 산 뒷부분이 이기대라고 해안가를 쭉 이렇게 산책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조만간에 한번 시간 내서 여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여기쯤이 광안리 해수욕장이 되겠네요. 여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고 이쪽 뒤에가 해운대 해수욕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산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영상입니다. 산 귀퉁이에 저 높게 보이는 건물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서 배경이 멋진데요. 저기가 센텀시티, 그 다음 옆에 광안대교, 그 다음 이 뒤쪽이 이기대인 것 같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